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에 배달 장사 해도 나가는 게 많아서 적절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장사가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순이익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거짓말 같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요즘에 음식 장사 대부분 배달 장사거든요. 홀 장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가게가 잘 안 사 먹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식당까지 와가지고 음식 먹는 사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 주문이 많은데, 그래서 뭐 홀 손님 안 먹고 배달로 운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달 시켜 먹는 사람 많으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 맞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더라도 많이 남겨 먹어야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쁘기만 바쁘고 막상 남는 건 별로 없어요. 남는 거는 요즘 장사가 딱 그래요. 특히 배달 장사는 뭐 주문만 오면 바쁘기만 하고, 막상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돼.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요즘에 마진율이 한 10% 정도? 10% 초반대?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장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배달 장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00원 팔면 한 1,000원만 남는 거예요. 한 1,500원 정도? 10,000원짜리 팔면. 그러니까 마진율이 진짜 작아요. 이게 요즘에 장사 마진율이 정말 적어. 그렇다고 가게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왜 마진율이 이렇게 적어졌냐 하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 워낙에 수수료라는 명목하에 좀 많이 떼가기 때문에. 네. 요즘 배달 플랫폼이 값이 심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배달 플랫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배달 플랫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배달 라이더하고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지금 음식 장사에도 이렇게 많이 못 남겨먹어요. 이게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배달 장사가 또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배달 장사 하다가 이제 정말 매출이 안 나온 분들은 접는 분도 많이 있고, 배달 장사가 특히 또 힘든 게 뭐냐 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몸을 쓰는 일이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주문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만들 거 아니에요. 재료 손질하고 이제 볶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하면 다들 건강이 안 좋아져. 이게 사람 몸을 써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24시간 배달 전문집도 많잖아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 안 좋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방처럼 이제 딱 영업시간 때 영업하고, 밤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24시간 하는 데 많이 있거든, 중국집도.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왜 24시간 할까? 아니, 낮에만 하면 되잖아. 근데 낮에 하는 거를 못 메꾸니까 밤에 하는 거 아닐까요? 낮에만 해가지고는 수익 사산이 안 나오니까, 여기 서울 물가나 아니면 이제 나간다 생각했을 경우에 이쪽 다 떼거나 낮에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월세나 부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밤에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모르겠지만 막상 지방에서 장사하는 분이라고 이거 다 떼고 보면 비슷할걸? 약간 더 벌거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24시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해야 유지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 중국집 같은 경우에 한 8시 되면 주문 안 받아요. 주문 안 받습니다. 저 8시에 만약에 중국집 전화 가잖아. 죄송한데 탕수육이나 양장피까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안 되고요. 짜장면하고 짬뽕은 되는데 몇 명 드실 겁니까? 저희 한 3사람 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중국집 가보면, 일반 중국집은요 이미 만들어 놓고 있죠. 짬뽕이나 짜장 같은 거 이미 만들어 놔요.
그날 팔 거. 만들어 놓고 한 8시에 전화 걸면 물어봅니다. 뭐 드실 거예요? 네. 아, 양장피요. 깐풍기. 제일 다 떠드는데.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짜장면하고 볶음밥하고 탕수육 정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게 마감 시간이라서 타입을 해요. 전화하면 손님들한테 무슨 메뉴 주문할 건지 먼저 물어봐요. 이게. 그래서 자신들 먼저 얘기해요. 아, 그 요즘 좀 힘들 것 같다. 아, 짜장면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 그럼 짜장면을 갖다 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중국집 사장님한테, 아니 중국집이 어떻게 그런 메뉴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손님 무시하나? 이렇게 얘기 안 해. 아, 그래요? 아, 좀 더 일찍 할 거 그랬네. 그러면 그럼 짜장면을 갖다 주세요. 3그릇 되죠? 3그릇 시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집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튼 앞으로 배달집 같은 경우에도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애매한 데는 못 살아남는 거예요. 애매한 데는. 앞으로 물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 음식가 올려버리면 아무리 배달 장사가 지금 잘 나간다 해도 뭐 사람들이 배달 좀 안 하면 또 수요 감소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밤에도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 챙기시고 갑질 같은 것 좀 덜 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사한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 배달 장사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비니핀 부익부 격차 너무너무 심합니다. 상위 1%인 사람들 외에 돈 버는 사람 많이 없어요. 현실은 3년 안에 80% 이상은 폐업한다고 합니다. 배달 장사 하시기 전에 과연 내가 20% 안에 들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매출점 잘 나온다고 쉽게 접근한다면 분명 목마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마음 상하고 돈까지 있습니다. 송호일단 유튜브 너 믿지 마세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게 잘 되는 데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잘 되는 데만 잘 돼. 근데 그 잘 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유튜브에 나오는 데는 잘 된 데가 아니에요. 잘 된 데 방송에 안 나옵니다. 왜냐? 본인들이 뭔가 레시피나 가이가 오픈되는 것은 상당히 꺼립니다. 잘 되는 데는 굳이 광고 안 해도 알아서 옵니다. 물론 요즘에 홍보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미 고인물, 오래되신 분들은 홍보할 필요가 없지.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장사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홍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맛이 중요하잖아. 맛이. 사실 요즘에 뭐 맛없는 음식이 별로 없어. 근데 맛이 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먹어보면 이 배달 음식이 사실 금방 질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달 음식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면 약간 좀 전형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음식이 한 번은 먹겠지만 주식으로 먹기는 그래. 물론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A나 B나 C나 같은 면 시키면 같은 데서 만들었나? 이 생각들은 진짜 아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집 시켜요. A, B, C 먹어. 그냥 야채 들어간 거, 고기 좀 덜 들어간 거, 더 들어간 거, 면 좀 더 들어간 거, 덜 들어간 거, 이 차이만 있고 같은 주방장이 만들었나? 이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맛이 거기서 거기야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없지만 특별하게지만 특출하게 맛있는 것도 별로 없어 이게. 일단 아주 맛있어야 되는데 이제 맛으로 뭔가 소비자를 사로잡기 힘든 것 같아요. 맛으로. 거기다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배달 음식 가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특히 그 배달 음식의 주 수요층이 누구냐면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지 않습니까?
근데 1인 가구분들이 이 배달 음식에 대한 가격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많이 느껴요. 사실 1인 가구 때 먹고 사는 배달업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배달 음식 성지가 어디예요? 관악구 아닙니까? 관악구. 그 관악구 누가 많아요? 1인 가구 제일 많잖아요, 전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혼자 사는 분들이 이제 좀 이 배달 음식에 대한 가격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정말 맛있는 곳은 시키겠지만 애매한 데는 안 시키겠죠. 애매한 데는. 그리고 한 가지 도 말씀드리면, 절대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장사 좀 잘 된다 나오신 분도 지금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앞으로 대부분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거든요. 오래되신 분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홍보 목적으로 나온 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거짓이라 느끼는 것도 좀 덜어 있습니다. 이게 네. 좀 약간 이게 뭔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의심이 가냐면, 원래 장사 잘 되는 집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다 옵니다. 원래 진짜 맛집 장사 되는 집은요 특정 계층만 인기 많은 게 아니라 다 인기 많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다 몰려요. 근데 좀 유튜브에 나오는 데는 신기하게 젊은 사람들만 몰리고 젊은 층만 모여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뭔가 그 나이대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한 자리에 앉혀놓은 느낌이야, 이게. 그렇지 않나, 이게? 젊은 층 몰리는 데는 사실 맛집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오히려 맛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미각이 더 예민하거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맛집이라는 데는 대부분 그래도 먹을만해. 물론 이것도 취향이 많이 갈리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맛집이라는 데는 보통 음식이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인스타에 홍보가 많이 돼 있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은 데 있죠. 감성 뿜뿜하는데. 근데 막상 음식 먹어보면 에이 여기 아니다 생각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맛집이라면요 세대를 막론하고 다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것 좀 지켜봐야 돼요. 정말 맛집이 맞는지. 여러분 진짜 뭐 국밥집 같은 데 잘하는 데 있으면 그냥 다 와요. 여자들도 와요. 다 온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음식 좀 괜찮다고 하면 중박 이상 가. 근데 오히려 미디어 같은 알려진 데 있죠. 알려진 데 가서 먹으면 이게 왜 유명하지?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동안 줄 서 있었나? 이 생각 들어요, 이게. 자, 그런 적 있었거든. 뭐냐면 왜 맛집이라길래 갔는데 실망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거 먹으려고 내가 그동안 줄 서 있었나? 이 생각 드는 적이 몇 번 있어. 그래서 내가 맛집을 안 가, 이제. 안 가요. 유명한 데 진짜 안 믿어, 이제. 몇 번 데이다 보니까. 아무튼 앞으로 음식 장사 성공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배달 장사 같은 거는. 예. 그래서 뭐 잘 되는 분들이 상관없겠지만 좀 애매한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좀 지갑선이 얇아가지고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를 줄일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 집만 살아남고 애매한 데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